안녕하세요. 리틀 브랜더 리브입니다. 우리는 출산율이 0.6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만큼 아이 옷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왜 아동복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을까요? 재테크든 사업이든 단순히 이럴 것이다 라고 감으로 시작하면 쫄딱 망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이 바로 아동복 시장에 빨리 진입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이든 간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동복 사업은 유튜브를 봐도 인스타를 봐도 누군가 쉽게 답을 주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바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동복 창업, 아동복 사업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세요. 뜨는 게 별로 없으실 거예요. 또 사업 컨설팅 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아동복만의 그 독특한 그 특성을 알려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그냥 부딪히고 깨지면서 돈 쓰면서 흘러오게 됐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깨지며 배운 바로 이 극초기 아동복을 창업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동복 창업, 많은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시고 나서 내 아이를 육아하면서 아이 옷을 입혀볼까? 아이 옷을 팔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많이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또 SNS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인스타 켜보니 아이들 예쁜 옷 입혀서 파는 사람들, 공구하는 계정들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이 옷을 만들어서 자체 제작으로 만들 수 있게 알려드립니다 하는 계정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계정에 댓글이 엄청 달리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냥 시작하시면 매우 높은 확률로 망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도 완전히 똑같은 상황으로 둘째를 낳고 아동복을 셀링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대문에 물건 보러 가는데 아이를 맡길 데는 없고, 그래서 애들을 트렁크에 태워요. 트렁크에 태우는 게 아니라 뒷좌석에 태우고 남대문까지 가. 그리고 남대문 가서 트렁크를 접어서 이불을 깔고 아이들을 재우고, 그리고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남대문 시장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업이 성장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장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해야지 성장이 있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알게 된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은 일단 마진이 적어요. 모든 제품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프리미엄 라인의 남대문 도매도 있어요. 근데 초보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상품은 부담 가지지 않으시려고 싼 거 좀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또 그만큼 마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제 영상 이거 보시면 왜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마진을 많이 올릴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입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집에서 편하게 신상마켓, 남도마켓, 뭐 네이버 카페, 밴드, 카카오 스토리 이런 곳에 도매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집에서 핸드폰으로만 사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매번은 아니더라도 진짜 가능하시다면 주기적으로 딱 한 번씩은 꼭 남대문 시장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진으로는 옷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퀄리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번 빨고 나니까 누더기 되는 옷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티셔츠 같은 것들은 봉제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게 바로 풀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심지어 이런, 지금은 제가 카라넥이지만 이런 면 티셔츠 같은 경우는 애들 머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만들 때부터 봉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진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팔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사입한 돈보다 더 많은, 판매한 매출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괜찮은 상품을 몇 개 찝어요. 그래서 어느 매장인지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남대문에 직접 가서 만져보고 사입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상품 퀄리티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줄 수가 있어요. 또 아동복은 사이즈 범위가 엄청 넓어요. 옛날에 비하면 요즘엔 사이즈 폭을 좀 작게 하는 편이긴 해도 그래도 많거든요. 보통 성인복 하면 프리 사이즈가 요즘 되게 많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복은 그것보다 더 넓습니다. XS, 그리고 S, 미디움, 뭐 라지, 엑스라지, 그리고 주니어 S, 주니어 미디움 이런 식으로 엄청 많거든요. 그만큼 아이들 연령 그리고 키에 따라서 사이즈 폭이 넓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 넓은 사이즈를 모두 가지고 와서 팔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제 생각은 여러분이 어떤 연령대, 어떤 스타일의 아동복을 판매할 건지 미리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고객층의 연령대와 스타일을 정해놓고 출발하시면 일단
남대문에 가서 소싱을 할 때 딴 물건들은 안 보게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한 7, 8살 정도의 옷을 판다. 그러면은 베이비 옷은 안 보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렇게 쇼핑몰을 만드시게 되면은 외부 고객들이 내 쇼핑몰에 들어왔을 때 내 아이가 7, 8살이다 라고 하면은 내 아이가 입고 싶은 옷들만 딱 진열돼 있으니까 구매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이즈건 스타일이건 간에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파시면 이 구멍가게 느낌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연령대, 어떤 스타일의 쇼핑몰을 만들 것이냐 이런 거를 미리 정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동복 판매와 관련해서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문제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KC 인증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 관련 상품에 너무너무 빡센 규제를 하고 있어요. 아동복은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작게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인데 이게 하나당이에요. 바지 하나, 티 하나 이렇게 하면 곱하기 2인 거예요. 그래서 60만 원, 80만 원. 만약에 옷을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하면은 KC 인증만 한 200만 원 든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좀 빡세시죠. 물론 이건 물건을 떼어서 파는 소매상인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부담할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요즘 소비자 어머님들 엄청 똑똑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KC 인증 받았냐고 엄청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KC 인증 관련한 정보를 미리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도매상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매상이 알려주는 대로 그 번호를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도매에서 KC 인증을 안 받느냐 받느냐 이런 건 사실 많이 민감한 문제라서 이런 유튜브 영상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KC 인증 관련해서는 궁금하신 점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엄청 많은 곳에 전화를 하면서 알아낸 정보인데 그 컨텐츠를 제가 따로 하나 만들 거예요. 조만간 올라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우선 남대문이든 어디든 도매에서 물건을 받아와서 파는 소매상이라면 KC 인증에서는 어느 정도는 자유롭다 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KC 인증 콘텐츠 기대해 주세요. KC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다른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물건을 받아오는 소매상이기 때문에 내 물건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 품절 대응 리오더가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샘플을 가지고 와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는데 주문이 들어온 거죠. 오예! 그래서 남대문 도매상한테 주문을 넣었더니 근데 2주가 아니라 한 달이 걸리는 겁니다. 리오더 중이라는 거예요. 리오더 중인데 최소 2주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주를 기다린 거야. 고객님한테 손발이 싹싹 떼도록 빈 거야. 근데 2주 뒤에 연락을 취했더니 2주를 더 기다리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게 바로 아동복의 현실입니다. 이거 부담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아동복 셀러들이 모인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서로 상부상조로 재고를 나누고 있거든요. 이런 곳에 글을 남겨서 내가 주문받은 상품 가지고 계신 셀러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내가 이 정도 재고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겠지만 초긴 여러분들은 이 꼭 리오더를 사입하실 때 물어보셔야 됩니다. 가끔 재고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틀 뒤에 주문을 넣었는데 리오더라고 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그런 곳은 저는 거르고 다시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동복 창업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동복을 판매하고 있고 또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도 저와 같은 엄마 아빠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육아 고민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저희를 완전히 믿어주시고 찐팬이 되신 분이 계세요. 저희가 제작한 상품이든 가지고 온 상품이든 올리면 무조건 사주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사업은 이런 나의 찐팬을 한 명씩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남대문 사입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KC 인증 관련된 컨텐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제 경험을 꾹꾹 담아서 만들고 있으니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 영상이 바로 뜹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컨텐츠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